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 유용한 정보 오늘도 가득 채워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충전만 해가시면 되는 머니트렌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정말 약세장 중에서도 약세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계좌도 그리고 내 마음도 힘든 하루였는데요. 자, 그런 마음 달래드리려고 오늘 더욱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내일장 버텨낼 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먼저 살펴보시죠. 네, 시장이 또 우리 마음을 몰라주고 무너졌습니다. 지난 2거래일간 상승세를 이어갔던 코스피 지수 1.57% 내린 2605.87포인트로 마감하면서 2600대 초반으로 다시 밀려났고요.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2.1% 하락한 865.0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만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5,786억 원 매수세 보여줬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821억 원, 3,254억 원 팔아내는 오늘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만 돋보였는데요. 1,873억 원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1,313억 원, 외국인은 336억 원 팔아낸 오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머니 이슈 더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시원한 반등은 없고 차가운 하락세를 그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꾸준히 힘을 내준 섹터가 바로 로봇주입니다. 지난 주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당시 이 현대차 그룹의 UAM, 자율주행, AI 등 분야에 추가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현대차가 밝혔는데요. 자, 전동화, 친환경과 로보틱스 등 신기술 분야에 총 63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도 단행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로봇주들 흐름, 지수 방향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머니 이슈도 만나볼게요. 자, 벌써 무섭습니다. 과연 올여름에는 기온이 얼마나 오를까요? 자, 우리 시장이 그렇게 올라야 할 텐데 하는 분들은 슬금슬금 찾아오는 무더위의 흐름에 올라타셔야겠습니다. 자, 이미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에어컨 관련주들, 여름 수혜주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올해도 기상청이 역대급 폭염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 더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지 머니트렌드에서 점검해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머니트렌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수 가르쳐주려 나와주셨습니다. 이정수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참 파트너님은 잘 지내셨다니까 다행인데 오늘 사실 투자자분들 마음은 많이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자, 이렇게 이정수 파트너님 잘 지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계좌도 활짝 필 수 있다는 점 말씀해 드리고 싶네요. 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 이 방법도 활용하셔서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머니 이슈 첫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자, 현대차가 신기술 분야에 63조 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로봇 관련주들 일제히 오늘 강세였습니다. SP 시스템스는 오늘 일찍이 상한가 진입했고요. 유일 로보틱스도 흐름 좋게 나왔는데 자,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시각이 그다지 그렇게까지 중장기로 볼만한 테마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
자, 이번 현대차 투자 이슈도 역시 이 모멘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장이 떨어지게 되면요, 그 어떤 모멘텀도 먹히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은 좋은데 그 네.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해서 벌써 전 종목이 다 상한가를 들어가고 내일도 상한가 가고 모레도 상한가 가고 그렇게 해서 뭐 한 2주 만에 한 200% 올라가야 되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장도 나쁘고 그런 투자 얘기가 뉴스가 호재가 먹혀도 그걸로 올라가기에는 세력들도 별로 돈을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뉴스는 나왔어요. 그렇죠? 뉴스는 나왔는데 왜 안 움직일까? 빠질 겁니다. 일단 먼저 빠지고 나서 시작하는 거여서 쭉 빠진 다음에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일 거니까 일단 그 정도를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로봇 관련주가 많이 있죠. 뭐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갔던 SP 시스템즈도 있고 유일 로보티스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로보티즈도 있고 로보로보도 있었고 그런데 로봇 관련주들 뭐 최근에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살펴드릴 때도 움직였던 게 막 청소기 관련주, 그렇죠? 뭐 그런 거부터 해서 뭐 로보로봇, 류젠 로봇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하여튼 몇몇 종목들 여러분 딱 들었을 때에서 아 이거 로봇 관련주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늘상 그러니까 올해 내내 로봇 관련주 움직이면 걔네들이 움직였었지 하는 걔네들이 움직였었는데 지금 최근에서 현대차에서 로봇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움직이느냐? 하나도 안 움직여요. 네. 꼼짝을 안 합니다. 누가 거기다가 뭐 껌딱지를 붙여놨는지 꼼짝을 안 해요. 뭐 들썩거리지도 않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새로운 종목들만 움직이는데 그래서 새로운 종목들이 이제 그런 이제 이유를 붙여가지고 뭐 상한가를 갔죠. 뭐 SP 시스템즈부터 해갖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이제 삼성 관련된 로봇도 있고 뭐 현대차 관련된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삼성 관련된 로봇주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종목을 한번 몇 가지를 봤더니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의 로봇 스피닝 기술이 적용이 된 이제 로봇 청소기를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뭐 티보로틱스, RS 오토메이션, 뭐 사믹 THK, 뭐 스맥, 사이맥스, SPG, 우림 TPS, 포메탈, KPF, 나무가 뭐 등등등등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뒤에도 한 10개 종목이 더 있는데 이게 이제 삼성 관련된 로봇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얘네들을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이 있는데 그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걸 초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슈 붙여놓고 세력들이 팔아먹기 위한 그냥 호재거리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쫓아가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미래지향적이고 모든 IT 기업이 이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모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도 다 꿈은 뭐로 꾼 거예요? 뭐 항공모함 날아다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공모함 날아다니는 거 우주기함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거 날아다니는 거 만들고 싶었었던 거고 로봇을 만들고 뭐 이런 거 다 20년 전, 30년 전 다 IT 기업이 다 꿈꿨던 것들입니다. 문제는 기술력이 안 돼서 못했을 뿐이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해 가고 있고 그걸 할 수가 있다면 전 세계 시장을 아우르는 정말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IT 기업으로 우뚝 쓸 텐데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로봇 관련된 뭐 영화 많이 보셨을 텐데 혹시 아나운서님도 로봇 관련된 영화 뭐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일단 트랜스포머 뭐 이런 영화 있고요. 네. 터미네이터는 제 세대가 아니라서 근데 아시네요. 네, 터미네이터 들켰네요. 아시네요. 그러시네요. 자, 터미네이터 저도 이제 뭐 예전에 그 만화에서 혹시 월이라고 아시나요? 알죠. 네, 월리. 네.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재밌게 봤는데 지능형 로봇이에요. 물론 만화긴 하지만 그거 아니면은 이제 윌 스미스가 나왔었던 이제 그 아이로봇. 그렇죠. 네. 아시네요, 그것도. 꽤 오래된 영화로 알고 있는데. 학생일 때 봤습니다. 그렇죠. 학생일 때 그렇고. 일단 아이로봇도 그렇고 이 로봇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뭐 터미네이터, 트랜스포머 그런 이제 아이언맨도 마찬가지. 이런 로봇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실상 여기 제가 아까 좀 더 읽어드렸던 아까 삼성 관련된 로봇만 얘기했는데 현대차 로봇도 많아요. 관련된. 근데 얘네들이 이제 대부분 뭐냐면 뭐 교육용, 산업용, 관절용 로봇.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냥 이 정도 수준이고 얘네들이 지능을 갖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지능까지는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 짜여져 있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이제 공장 자동화에 쓰이는 로봇팔이라 그러죠. 그런 로봇은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현대차에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 뭐 하겠다 해서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생각하는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이 로봇 방향은 인공지능.
그렇죠? 인공지능, 그리고 알파고의 그 지능을 탑재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언맨 내지는 터미네이터 아니면 뭐 트랜스포머 이 정도 수준으로, 물론 너무 큰 거 말고요, 좀 작게 만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이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 네. 얘기인데 지금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팔 왔다 갔다 거리고 얘가 IQ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이상과 좀 달리 있는데, 그래도 현대차 쪽에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쪽에 있는 로봇은 상당히 거기에 이제 흡사하고 굉장히 그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지금 오늘 움직였었던 이 종목들 이렇게 보다 보면 오늘 뭐 상한가 갔었던, 뭐 잠깐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SP 시스템즈 이게 상한가 갔잖아요. 제가 한번 무슨 종목인가 봤어요. 이건 현대차 관련 로봇 관련주입니다. 내용을 보면 로봇 자동화 제조 시스템 구축, 현대차와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실린더, 헤드 겐트리 로도 공급 계약 체결, 이게 다예요. 여기에 무슨 아이언맨을 만들고 터미네이터를 만들고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네들이 뭐 알파고를 뭐 탑재할 정도의 무슨 딥러닝을 들어갔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로봇팔이에요. 뭐 이런 정도 수준이고, 근데 얘는 로봇팔도 아니고 그냥 실린더. 그러니까 협력을 했었다라는 이유로 급등을 한 겁니다. 마치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정치 테마주들. 대통령 선거 되기 전에 우리 밥 한번 먹었다. 동문이다. 눈 한번 마주쳤다. 같은 공간에 한번 있었다. 그럼 막 상가 가죠?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의 지금 아무 의미 없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막 쫓아가시는 건 조금 아닌 거고,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뭐 아이언맨을 만드는데 실린더가 필요하니까 여기 엮여갖고 움직일 수 있다. 뭐 이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미래를 너무 점치고 막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막 로봇들이 날아다니고 막 드론 비행, 지금 앞으로 딱 보면은 이제 드론 택시 정도 수준에 들어가는 정도까지는 제가 어떻게 인정을 해보겠는데요. 아직 로봇 막 터미네이터처럼 막 돌아다니고 하는 수준 정도 여러분들이 너무 앞서서 주식을 샀을 때에서는 실망감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때문에 쫓아가는 거는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빠지고 있잖아요. 제가 빠질 거라고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해서 현금화 대응 20, 30% 했고, 어제도 현금화 대응 30% 하랬고, 오늘도 30% 하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또 움직였고 50%까지 하라 그랬었는데, 이게 시장이 빠지다 보면 이 종목들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에 벌써 앞서서 먼저 움직이는 로봇 관련주를 쫓아가기에는 시장도 별로인 것 같고, 아직은 쫓아갈 때는 아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에서는 로봇 관련주는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는 그건 좀 이따 아나운서님이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테마들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마치 정치 테마주처럼 묶여서 이슈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자, 중장기로 좀 보려고 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나는 내 포트폴리오에 로봇 좀 꼭 담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옥석 가리기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살펴봐야 할지, 그리고 좋게 보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자, 로봇 관련주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로봇 관련주 삼성하고 현대차하고 제가 구분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내용도 다 구분해봤는데, 내용 안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능형 로봇이냐, 아니면은 이제 현대차 쪽이냐, 교육용이냐, 아니면 산업용이냐, 뭐 이 정도, 청소기용이냐,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저도 제 사무실에 청소기 있어요. 동그랗게 돌아다니는 거. 제가 방송 나올 시간에 지금 돌아다니게 만들어놨거든요. 딱 지금 시간에 예약을 해놨어요. 똑똑하죠. 그 로봇이, 저가 아니고 제가 똑똑한 얘기를, 로봇이 그 설정해 놓으면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쓰시는 것들이 있을 거니까 핸드폰으로 연동해가지고 청소 잘하고 있는지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그 사물을 피해 다니고, 어느 정도 옛날에 1세대하고 틀리게 3세대, 4세대는 이제 사물도 잘 알아서 피해 다니고 뭐 잘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기를 이제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런데 얘네들이 뭐 우리의 뭐 감정을 읽는다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뭐 답변을 뭐 한다라든지,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냥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로봇 관련주 여기 대충 한 50개 정도 다 정리해봤는데요. 다 내용이 다 비슷해요. 여기에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현대차는 다르다라고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로봇을 얘기할 때에서 현대차를 얘기했었는데, 이제 현대차는 예전에 제가 현대차를 가지고 기계가 아니고 얘네는 이제 컴퓨터다, 반도체다, 반도체 집약체다. 왜냐면은 자동차 안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이제 IT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2년 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한 이유에서 이제는 얘네들을 로봇 관련주로 이제 봐야 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진짜 사람처럼 막 덤블링도 하고요. 뭐 암벽등반만 아직 못해서 그렇지 곧 할 것 같아요. 암벽등반도 막 덤블링도 하고요. 막 균형도 잡고요. 뭐 발로 차도 균형을 잘 잡습니다. 여러분도 운동 더 잘해요. 그 정도고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물 같은 거 막 그냥 뛰어넘기도 하고 하여튼 되게 운동성이 되게 좋은 균형도 잘 잡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현대차에서 그거 말고 이제 그 물류 쪽에서 그런 이제 사람용 로봇이 아니고 물류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도 개발을 했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많이 수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로봇 관련주를 본다라 그러면 저는 넘사벽입니다. 거의 한 10차원이 틀려요. 1, 2차원이 아니고요. 10차원이 틀린 현대차 쪽을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현대차가 되게 부러울 거예요. 그 기술력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그걸 다 먹었으니까 기술을.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많이 빠지면 지금은 가격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가격대가 있어요. 그 가격으로만 떨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아마 단기간에는 안 떨어질 거예요. 10만 원 깨져야 되거든요. 아마 제가 얼마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터무니없다고 얘기할 텐데 저도 터무니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지금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대차 가격이 잠깐 한번 볼까요? 현대차 가격이 지금 18만 5천 원이거든요. 일단은 10만 원은 깨져야지 저는 싸다고 봅니다. 이 좋은 종목이 10만 원 깨지면 엄청 싼 거죠. 근데 저는 10만 원보다 더 밑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내려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안 내려올 줄 아는데 내려오면 딴 거 다 걷어치우고 로봇 관련주는 이거 하나에다가 이것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몰빵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라 해서 안 쓰겠는데 하여튼간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현대차 봐야 돼요. 근데 안 떨어지니까 제가 안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로봇 관련주는 유일하게 저는 안전하고 그다음에 최고의 기술력, 세계 최고의 기술력인 현대차를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를 내가 꼭 보겠다라고 한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현대차를 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현대차가 많이 빠질 때 담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지금 자리는 아니라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러면 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더워졌습니다. 역대급 많이 폭염 전망에 에어컨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지금 기상청 전망도 역시 올해 여름 기온 평년 웃돌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름 수혜주다라고 하면 보통 에어컨 그리고 빙과류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종목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여름 수혜주로 거론이 되는지 궁금하고 지금 투자를 해도 될 타이밍인지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름 관련주들이 제가 최근에 차트를 보니까 다 이미 올라갔더라고요. 그쵸. 뭐 에어컨 관련주 위니아서부터 해서 에센테크부터 해가지고 뭐 파세코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이미 많이 올라가갖고 사실 지금 따라붙기에는 조금 그런데 근데 사실 그쪽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제습기 관련주들도 있고 그다음에 삼계탕 관련주들도 있고 왜냐면 여름 되면 꼭 이제 초복이냐 중복이냐 말복이냐 해갖고 이제 삼계탕 관련주들을 딱 요맘때쯤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네. 오늘 움직였어요. 어쨌든 오늘 삼계탕 관련주도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움직이기도 했고 그래서 삼계탕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신의 한수 때 지난주 음식업종들 다 움직이고 사료 관련주 움직이길래 그래서 수요일서부터 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한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힌트를 3가지인가 4가지를 드렸는데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 힌트가 그날 아침 장 전에 상한가를 갔었던 애들이다. 그게 뭐였냐면 하림하고 마니커가 그 장 전에 상한가를 2개 갔었거든요. 네. 물론 장 시작하니까 도로 아무것도 갭상승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분은 좋았겠죠. 갖고 있는 사람들. 어쨌든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이제 풀리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사료주 친구다. 이게 뭐냐면은 곡물 관련주부터 해서 사료 관련주가 움직이면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묶여 있는 애들이에요. 음식이니까. 다 올라가면 사료가 올라가면 거기에다 지금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인도가 121년 만에 역대급 더위 기사 보셨죠? 50도가 지금 더 더울 거야 아마. 지금은 더 더울 텐데 우리나라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유럽도 더워지고 미국도 더워지고 작년에 미국 60도인가 59도인가 막 거기 더워지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더웠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조금 그래도 그 더위가 길지 않았던 게 장마가 비가 와가지고 좀 더위가 조금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한 달 내내 덥거나 막 하여튼 그래가지고 곡물들이 그냥 다 말라 죽고 타 죽고 50도에다가 한번 별을 한번 놔보세요. 걔네들이 익어버리지,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곡물이 이것 때문에 수확량이 다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는 이제 그거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료라고 곡물 관련주들도 이쪽도 다시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여름 수혜주라기보다는 이제 여름이 너무 더우면 에어컨도 많이 틀고 뭐 전력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얘기들도 다시 나오고 하겠지만 에너지 관련주 얘기도 나오겠지만 이 또다시 이제 곡물들이 또다시 다 말라 죽거나 가뭄과 그다음에 기상 이변 때문에 아마 계속 곡물 가격이 계속 폭등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테마가 좋아도요. 장이 박살나게 되면 종목들이 아주 싸져요. 그러면 기다리다 보면 굉장히 싸게 내려올 때 뭐 에어컨 관련주들도 바닥에서 싸게 담으면 되고요. 삼계탕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곡물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빠지면 싸게 사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름 수혜주 여러분 뭐 사겠다. 지금은 제가 좀 말리고 싶네요. 지금은 사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장이 시원하게 쏟아져 내려가면 그러니까 그 저점이 어디가 내려올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은 2,600은 한번 당연히 깨줘야 되죠. 바로 이제 앞에 뭐 10포인트도 안 남았으니까 그건 당연히 깨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2,550이 이제 깨지면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빠지는 이제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쿡 하고 빠지게 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서 그 강연회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강연회 가거든요. 그래서 부산, 대구, 부산 강연회 가기 전에 시장이 한번 시원하게 한번 쏟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금화 대응해 놓고 엄청난 기회다. 그러니까 강연회 때 전에 시장 분명히 폭락 한번 할 거니까 이거 얘기 신의 한수 때 다 녹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한번 폭락이 나올 거니까 그때에서 겁먹지 말고 현금화 대응 해놓고 강연에 오면은 엄청난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 코로나 때 느꼈잖아요. 종목들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닥에서 100% 먹기가 너무나 쉬웠죠. 그래갖고 뭐 500%, 1000% 올라간 것도 많았습니다. 2차 전지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이번에 뭐 코로나만큼 빠지지는 않겠지만 코로나의 절반만 빠져도 1000% 먹으려고 여러분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100%, 200%만 먹어도 큰 수익인데 그런 좋은 흐름들의 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빠지면. 근데 아직 빠진 거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떨어져가지고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 같은데 신의 한 수로 열심히 받거나 실전 매매 방수 받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도 제가 화요일마다 한 번씩은 나오지만 시장에 대해서 계속 짚어드리면서 가죠. 싸게 사야 된다고. 네. 그러면 제 방송을 열심히 보면서 제가 서울경제만 방송하자, 딴 방송 안 나가잖아요. 여기만 열심히 보고 여러분 대응했다면 지금 빠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수혜주들 기다리면 이거 엄청난 기회예요. 현금을 갖고 있는데 뭐가 겁납니까? 차라리 반토막 났으면 좋겠죠, 그렇죠? 반토막만 나면 그거 다 수익이에요. 뚝 떨어지면 바닥에 주워 담으면. 그래서 여름 수혜주들은 아직 그 더위가 거의 9월달, 10월달까지 가니까 이제 시작도 안 했잖아요. 이제 여름 더위도. 그러면은 이번 시장에 완전히 폭락하게 되면 바닥에서 싸게 주워 담으면 여름 수혜주들도 분명히 한번 뭐 아주 큰은 아니지만 적당한 수익을 한번 줄 수 있는 타이밍은 저는 온다라고 봅니다. 네, 뭐 여름 관련주도 에어컨 관련주도 있고 뭐 빙과류 관련주도 있고 제습기 관련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늦은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만 지금 시장이 내려오는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시장 많이 빠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폭염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 비료, 사료, 곡물 관련주들 싸게 담아가서 수익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뭐 파세코라던가 신일전자, 위니아 뭐 이런 종목들 강세 보였는데 자, 이렇게 강세 보인 에어컨 관련주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차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으로 갖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급하게 던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차트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일전자부터 보겠는데요.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여기를 돌파를 했고 지수가 2,600이 깨지고 2,550이 깨져도 뭐 쉽게 밑으로 이쪽으로 2,000원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물론 2,000원 내려오면은 여러분들 아마 죽겠다 그러겠죠. 그래서 쉽게는 이쪽으로 안 내려올 것 같고 내려와 봤자 한 요 정도 한 10% 정도 빠지다 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른 애들은요 30% 정도 빠질 거예요. 근데 얘는 10%도 안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뭐 버티려면 버티셔도 되고 아니면 무서우면은 수익 났을 거니까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세코 같은 경우도 지금 강하죠. 강한데 뭐 쉽게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공략하고 싶으면 이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로 한 대략 얘도 한
한 16, 17% 정도 되네요. 한 17% 정도 떨어지면 그때에서 한번 매매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뭐 올라간 상태에서 쫓아갈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뭐 그 외에서도 또가 뭐 있냐면은 위니아도 있는데 얘는 지금 저항대 한번 걸렸죠. 지금 오늘 좀 제일 강하게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많이 빠져서 그래요. 많이 빠졌고 저항대 걸렸죠. 이런 거는 사주면 안 됩니다. 다시 밀릴 거예요. 괜히 쫓아 들어갔다가 장 흔들릴 때 밀려가지고 손실 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물려있는 사람들 빠져나오게 그냥 냅두시고요. 여기 올라갈 때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밀릴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뭐 그 외에서도 뭐 후성 같은 종목도 있어요. 이 후성 같은 종목은 2차 전지 그다음에 특수가스 반도체 그 녹이는 거 불화수소라 그러죠. 그거 관련주도 있지만 냉매가스 관련주로 돼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차트를 보면은 여기 사면 안 됩니다. 쭉 빠지면 밑에서 싸게 사면 돈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어쨌든 에어컨 관련주들 뭐 물어보셨으니까 뭐 이쪽 정도 있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신일전자가 됐든 파세코가 됐든 위니아가 됐든 아니면은 냉매가스인 후성이 됐든 많이 빠지면 좋습니다. 많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 하시는 게 저는 안전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에어컨 관련주들 차트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지금 추격 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으니까요. 자, 이정수 파트너가 방송 말미에 공개하는 머니 종목 오히려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오늘 이렇게 에어컨 관련주들, 여름 관련주들, 또 로봇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봤지만 이정수 파트너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들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살펴봤고요.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머니 섹터는 6개 관련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6개 관련주 오늘 흐름 좋게 나와서 2.05% 상승하는 흐름 나와줬습니다. 자, 오늘 6개 관련주 머니 섹터로 가지고 와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삼계탕 관련주이기도 하죠. 맞아요. 네, 오늘 크게 움직였습니다. 뭐 아침에 상한가도 갔었어요. 상한가가 마니커 FNG가 상한가를 갔었고 네. 마니커도 26%인가 27%인가 급등했었고 하림도 장중에 17%인가 18%인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냥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아침에 9시 1분서부터 회원들한테 문자를 쐈습니다. 그리고 9시 11분까지 일단은 팔아라.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도 팔라고 다 얘기하고 저는 방송을 떠났죠. 아침에 네. 실전 정수 방송을 떠났는데 팔아주고 떠났어요. 매도하라고. 왜냐하면은 이거를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에 힌트를 주고 대놓고 고기 관련주라고 했어요. 고기 관련. 한 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안 남을까 봐 고기 관련주 봐라. 이렇게 사료 관련주 다음으로 움직이는 거는 뭐다? 고기 관련주다. 이거를 수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날에 신의 한 수에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안 믿어지면 유튜브 실전 매매 정수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에 그 소통 방송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고기 관련주로 봐라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그거를 오늘 아침에 방송 아침에 떠나기 전에 장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먹으면 팔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결국은 올라가면 2,700 못 넘어가고 떨어질 거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그 떨어지는 게 조금 하루 정도 더 빨리 나왔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아침에 팔아라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올라간 이유는 이것 때문에 움직였다 그럽니다. 자, 말레이시아에서 닭고기 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자국 내에서 이제 시장 경제에 맞춰가지고 너무 가격이 자기네에서도 너무 비싸지니까 이거를 수출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격 급등 이후로 이제 수출 중단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곡물서부터 해서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그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국의 물가죠, 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량이 딸리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그 식량 보호주의로 좀 점차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더우면 미국도 덥고 유럽도 덥고 러시아도 덥고 북극도 덥고 남극도 덥고 다 덥게 되는 그런 이제 작년에 그랬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서늘한 지역에서 나와야 되는 뭐 감자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잘 안 나오고 막 그 수정량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원래 그 동네에 그 지역에 맞는 농작물들은 그 온도를 지켜야 되죠. 근데 온도가 바뀌어 버리게 되면 병충해라든지 수확량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수확량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제 기근에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 아마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는 이제 자급자족이 이제 안 되는 사회고 이제 뭐 이제 물가 폭등하겠죠. 뭐 이제 수입하려 그러면 이제 물량 없다 그럴 거고. 그래서 이게 올해 내년까지 좀 이어지는 상황이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육계 관련주 그래서 오늘 이슈가 돼가지고 좀 움직였고요. 그래서 할인, 마니커 FNG, 뭐 동우팜, 테이블 이렇게 급등 나왔었는데 아까 얘기 드렸지만 아침에 매도 타임을 다 잡아줬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마니커 오늘 29.97%. 얘가 상한가 갔었었네요. 얘가 상한가를 갔었다가 상한가 이탈되면서 다시 쪼르륵 내려와갖고 13%로 마감을 한 종목이고요. 마니커 FNG. 요게 27%인가 보네요. 25.89, 26% 올라갔다가 죄다 밀려가지고 3.5%로 끝난 거고요. 자, 할인. 요게 오늘 장중에 17.7% 올라갔다가 또르륵 내려가고 3.7% 끝난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여기서 다 매도하라고 아침에 다 사인 다 주고 빨리빨리 매도해라. 다 팔았는데 뭐라 갖고 있냐. 떨어질 거다. 심지어 그거를 아침에 노란 톡방에다 얘기해놓고 왔는데 제가 이제 실전 매매 정수 시간이 10시부터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또 상담이 들어왔어요. 또 들어오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더 떨어질 건데 뭐하러 갖고 있냐. 지금이라도 파세요. 그때가 9%, 10%대였을 겁니다. 그때 안 팔은 사람들은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죠. 그때 9%대로 팔았으면 3.7%, 5%까지는 안 봤을 텐데. 그래서 일단은 이쪽은 잘 팔아주셨으면 됐고 당분간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더 떨어져야 돼요. 뭐 여름 수혜주들, 뭐 육계 관련주들 좋다고 한다고 해도 지금은 살 필요가 없다. 장이 좀 빠지고 종목들도 싸게 내려오면 그러면 중복이나 말복쯤에 그 전에쯤에서 한번 저점 매수하면 한 번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한번 팔았으면 당분간은 어쨌든 접근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고깃집 가면 붙어 있기도 한데 이정수 파트너 고기 관련주 보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강조를 해주셨다고 하죠. 자, 노란톡방에서는 대응 전략도 함께 안내를 해주셨지만 오늘 장에서는 오전장 힘에 비해서 쭉 빠지면서 마무리를 해서 아마 노란톡방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고점에 물리셨다면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대응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더 떨어져야 하니까 추격 매수 역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문자로 섹터 내 고민 상담 미리 받아봤습니다. 자, 먼저 체리브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 2,025원에 비중은 25% 남겨주셨습니다. 체리브로 오늘 1,40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 0.72%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 체리브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까요? 이것도 뭐 닭고기 관련주로 이제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식료품 네. 시가총액이 635억밖에 되지를 않아요. 역시 다른 할인보다는 역시 약하죠. 다른 애들보다 좀 약하고 후발주인데 매수 가격 2,025원에 비중 25%. 다시 1,600원대로 올라오면은 팔아버리세요. 올라오면 팔아봤다가 이왕이면은 대장으로 붙으세요. 마니커 FNG보다는 마니커나 할인 정도로 1,600원에 차라리 그냥 팔아버리고 할인이나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게 더 올라갈 때는 시원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체리브로 시총이 너무 작은 종목이라서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라리 뭐 할인이라던가 다른 종목으로 종목을 좀 변경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체리브로에 대한 고민 상담 진행해 봤고요. 자, 그리고 교촌 FNB에 대한 고민도 들어봐 있네요. 매수가는 15,550원이고 비중은 15%인데 교촌 FNB도 오늘 종가가 14,350원이고 0.35% 상승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또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자, 교촌치킨이죠. 교촌치킨인데 이게 이제 육계 관련주 움직일 때 같이 안 움직여요. 그냥 따로 보셔야 돼요. 따로 움직이는 그냥 차트로만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삼계탕 관련주가 움직여도 얘는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니까 15,500원이면 뭐 그렇게 많이 물리지는 않았네요. 15,500원이면 15,500원에서 16,000원 사이로 올라오면 일단 현금화 대응해 놓고 기다리세요.
이거 그렇게 쉽게 잘 올라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계속 횡보하거나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그래요. 이거 할 거면 차라리 다른 것들을 하시는 게 더 재미있지 않을까. 차트도 보면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재미가 없죠. 뭐 급등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접근을 안 하시는 게 그냥 안전해 보입니다. 그냥 반등 나오면 수익에서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반등이 나오면 현금화하시는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현금으로 다른 종목에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교촌 M&P에 대한 고민까지 만나봤고요. 자, 팜스토리에 대한 고민도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4,160원이고 비중이 30%로 꽤 큰 편인데요. 자, 팜스토리 최근에 뭐 많이 급등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3.13%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서 3,865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팜스토리 요즘에 사실 그렇게까지 흐름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제가 사료 관련주부터 해서 이쪽 관련주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올라올 때 좀 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때 웬만한 애들 다 올라갔거든요. 환호였죠, 다. 사료 관련주 다 폭등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길래 일단 다 팔아라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줘드렸는데 자, 팜스토리는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튀었으면 아마 팔았겠죠. 근데 별로 안 튀었기 때문에 아마 안 팔으신 것 같은데 장이 미끄러지면은 이 저점이 깨질 수도 있어요. 손절 라인은 3,5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3,5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3,000원에서 2,500원까지는 쉽게 떨어져요. 왜냐면 장이 떨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직 장이 2,600이 깨진 것도 아니고 뭐 내일은 좀 깨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만 아직 그래도 2,550은 안 깨졌잖아요. 근데 만약 그까지 깨지게 되면 손실은 점점 늘어날 거고 진짜 2,500원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2,550 깨지기 전에 혹은 내일 2,600이 깨지기 전에 어떻게든 간에 얘가 올라오면은 욕심내지 말고 일단 빠져나오고 현금을 늘려놓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괜히 고집 부리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3,500원 깨졌는데 지수 2,550 무너졌는데 더 가져가도 되나요? 그러면 하자 계속 밑에서 떨어져가지고 밑에서 손실만 커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직 그 팔 수 있을 때에서 들어줄 때 잘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 라인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3,500원 반드시 기억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 만약에 손절 안 하시면 2,500원의 가격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3,500원의 가격이 깨지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라라는 조언해 주셨고요. 자, 한 분 더 만나볼게요. 푸드나무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 24,050원 남겨주셨고 비중은 15%인데 자, 푸드나무 오늘 종가가 0.2% 상승한 24,85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유일하게 좀 수익 구간에 접어드셨는데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자, 푸드나무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제 욕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버텨볼 거냐, 아니면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냥 수익을 챙길 거냐, 두 가지 마음으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욕심을 나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손절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욕심을 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2,245원 있죠? 22,450원. 이 자리가 깨지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손절하고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욕심내고 가져가도 돼요. 그러면 얘가 떨어져도 여기가 안 깨지고 지지하다 다시 올라오면서 27,500원, 뭐 재수 좋으면 3만 원. 이 정도에서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한 가격대에서 24,000원대라고 치면은 24,000원대에서 재수 좋으면은 14%나 아니면은 24%가 먹을 수 있는데 저점이 깨질 때 손절을 해야 되면은 마이너스 한 6% 정도 깨질 때에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마이너스 6%가 마이너스 15% 되고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30% 되고 심하게 떨어지면 마이너스 50%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저 자리가 깨지면 꼭 손절을 해야 된다. 요거는 욕심을 냈을 때의 대응 방법이고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나 욕심 안 낼래.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단 팔고 보는 거예요. 일단 아침에 그냥 탁탁 던져버리고 떨어지면 그냥 들어가지 말고요. 만약에 반등을 줘도 당연히 던져야겠죠.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에서 일단은 챙기는 거는 욕심을 안 냈을 때의 방법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또 상담을 남겨주셨는데 자, 이지바이오에 대한 고민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지바이오 매수가 5,900원이시고 비중은 10%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지바이오 오늘 종가 보면 5,49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3.51% 하락하는 흐름 오늘 보여줬습니다. 자, 이지바이오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지 또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지바이오는 이것도 금요일 날에 팔았었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어, 금요일 날에 사료주를 다 던졌어야 되는 그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안 던졌다면 내일장을 보고 내일장이 좀 많이 빠진다 싶으면은 더 떨어져도 던져야 됩니다. 더 떨어져요, 밑으로, 이쪽으로. 4,000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장이 좀 떨어지다 싶으면 그냥 빨리 던지는 사람이 임자고요. 만약에 내일 안 떨어지고 지수가 올라간다. 오늘 미국 시장이 급반등을 해가지고 뭐 내일 종목들이 반등을 준다. 그럼 다시 6,000원으로 올라오면서 수익을 해서 100원 먹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내일 강하면 거의 본전 가까이 올라올 때 거기서 매도를 하면 되고 내일 장이 약해서 떨어진다 싶으면은 빨리 팔수록 유리합니다. 늦게 팔면 늦게 팔수록 마이너스 1, 2, 3, 4, 5, 6, 10, 20,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에서는 후다닥 파는 게 좋고 올라갈 때에서는 수익 날 때 그냥 대충 일단 현금화해 놓는 게 유리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지바이오 금요일에 매도 대응하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내일 오늘처럼 또 장이 떨어진다 싶으면 최대한 빨리 던지시고 반대로 만약에 장이 강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올라주는 모습을 보고 매도 대응하시고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정말 시장에서 많은 테마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테마 속에서도 이정수 파트너는 늘 시장의 흐름을 미리 읽고 상승하는 종목들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저희 방송에서도 공개를 해주고 계셨는데요. 자, 저희 방송에서는 이렇게 화요일에 나오고 계시지만 노란톡방에서는 언제든지 이정수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까지 만나봤고요. 머니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머니 종목으로는 후성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자, 후성 오늘 흐름 보시죠. 5.07% 하락하는 흐름 나와서 25,3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자, 오늘은 조금 내내 하락하는 흐름 파란불 켜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후성 아까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가지고 와주셨네요. 네, 이 후성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4,800원에 추천하면서부터 해서 한 30번 추천했나요? 그러니까 자주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네. 심할 때마다. 그래서 4,800원 추천하고 5,600원 추천하고 5,800원 추천하고 6,500원 추천하고 7,200원, 7,800원, 8,400원, 9,000원, 9,500원, 10,000원, 13,000원, 11,000원까지 추천했었던.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이게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던 건데 다 맞아요. 이 가격대 추천했던 게 맞고 네. 중복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총 한 30번 정도를 추천했는지 하여튼 방송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었던. 그래서 수익률은 455%가 올라간 건데 지금은 좀 빠져야 돼요. 근데 오늘 이거를 아까 전에 이제 냉매가스 얘기를 하다가 이제 기억이 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장이 지금 빠지고 있죠. 그럼 좋은 종목을 싸게 사면 됩니다. 근데 2차 전지 전해질이면서도 그다음에 불화수소, 반도체 특수가스 이쪽으로 많이 움직였던 건데 냉매가스로 움직였던 적은 없거든요. 그럼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남았는데 지금 장이 빠지고 있죠. 그리고 장이 빠져야 된다 그랬고 많이 빠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후성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후성 차트를 보면 일단 국내 일단 냉매가스 분야 1등 업체입니다. 최대 회사요. 국내 최대 회사입니다. 그래서 냉매가스 분야 1등 업체고요. 이게 냉매가스가 어디 들어가면 여러분 알고 있는 에어컨에도 들어가고요. 냉장고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어컨용 국내 수요 대부분을 점유 중에 있고 냉장고, 냉매 등의 재료로 제조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국내 1위, 냉매가스 분야 1위 업체 후성이니까요. 이번 여름에 덥다 그러면 그리고 과거에서는 이 냉매가스가 이제 그 환경오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게 이제 그 제한이 이제 걸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과거에서는 있었던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옛날에 있었던 그 냉매가스는 환경오염 때문에 이제 못 만들게 해요. 근데 그 만드는 제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가에서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거 못 만들게 해요. 그거 만들면 이제 그 벌금도 심하고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환경 규제를 피해서 만드는 그냥 친환경적인 그 냉매가스는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요하는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안 갖고 왔네요. 근데 지금은 이게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근데 후성은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서는 말 그대로 동네방네 여기저기에서 좀 개발 도상국가들이 많이 좀 만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뭐 그런 회사들만 좀 만들 수 있는 진입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에 냉매가스 분야에서 지금 1등 업체인 후성은 조정만 받는다면 공략했을 때에서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 단가는 과거에 추천해드렸던 4,800원은 안 내려올 것 같고요. 그래도 10,000원 한번 깨질 것 같기는 해요. 지금 25,300원인데요. 매수 가격은 8,000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000원이라는 가격대는 지금서부터 해서 몇 프로가 빠져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저는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200%, 300%, 400% 올라가면 관심이 1도 없어요. 추천한 지 455% 갔습니다.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내려와야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8,000원까지 내려오면 마이너스 68% 찍으면 돼요. 지금서부터. 마이너스 68% 떨어지면 이걸로 공략을 열심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뭐 오늘 가격 25,300원 보시면 되고 손절 가격은 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 반도체 특수가스인 불화수소 그리고 2차 전지 이슈로 주목을 받은 바가 있는 종목인데 이정수 파트너는 이 가격에 반을 반토막일 때부터 방송에서 적극 매수 의견을 보여주신 바가 있어요. 자, 냉매가스 분야에서도 국내 1위라는 점에 주목을 해주셨고 아직까지 냉매가스 영역에서 부각을 받은 적은 없으니까 가지고 와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가격은 다소 높기 때문에 매수가로 8,000원을 제시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목표가로는 25,3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언제나 저희 방송 나오실 때마다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신데 주말에 또 강연회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어떤 주제로 하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의 기회입니다. 주제는 최고의 기회장이 왔다. 더 빠져야 돼요. 제가 더 빠질 거라고 이미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신한수에서 다 얘기를 썰을 풀었는데 이번 강연회 토요일 날 대구고요. 일요일 날에 부산입니다. 대구는 오후 1시에 있는데 어디서 하면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실에서 하고요. 일요일 날은 부산일보. 그러니까 영남일보는 대구, 부산일보는 말 그대로 부산. 그래서 10층 소강당실에서 하는데 오후 2시에 부산은. 그래서 대구는 오후 1시, 부산은 오후 2시 이렇게 하는데 요 강연회 전에 시장이 크게 한번 빠질 수 있다. 근데 그거 빠지면 엄청난 기회니까 꼭 찾아오시라는 얘기를 장 빠지고 오늘 얘기한 게 아니라 지난주 미리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얘기하면서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쯤 얘기했는데 금요일 날 종목들이 이상하게 폭등하길래 여러분 수익 많이 났죠? 파세요. 이렇게 해갖고 현금 대응 30% 해놓고 어제도 해놓고 오늘도 해놓고 오늘은 그 마니커부터 할인 닭고기 관련주 고기 관련주 움직여서 더해갖고 현금 50% 만들어 놔야 했거든요. 내일도 만약에 지수 2,600 깨지고 2,550 깨지면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연의 주제는 돈 벌고 싶으면은 종목들이 싸졌을 때 사자. 이게 주제예요. 싸졌을 때. 근데 지금 주식을 다 갖고 있고 현금화가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강연회도 안 오고, 그렇죠? 강연회도 안 오고, 그다음에 방송도 안 보고 그런 사람들이 아마 지금 하나도 대응을 못했을 텐데 방송을 봤다면 다 대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제가 전문가 생활 16년 동안 하고 있는데 시장은 16년 동안 딱 5번도 안 틀렸습니다. 1년에 한 번 틀릴까 말까요. 가장 최근에 깨졌던 게보다는 틀렸던 게 2019년도에 불화수소 있을 때. 근데 불화수소 있을 때에서 뭐 추천했냐면 후성하고 유진테크하고 SF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DMS 그리고 주성엔진 이거 추천했었거든요. 그 시장 반등 나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다 복구됐어요. 주성인가 후성인은 상한가 같고. 그러니까 장이 빠져도 얼마든지 종목으로 복구할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시장을 그때 말고는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정확하게 시장 저점과 그런 부분에 말씀드릴 테니까 기회장입니다. 많이들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말 토요일에는 대구고요. 일요일에는 부산입니다. 자, 내일 이정수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을 틀리지 않고 항상 맞춰주고 계신 이정수 파트너의 공개 방송에서도 내일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 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요. 무료 공개 방송 그리고 강연회까지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도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